이제 미국 당시는 주식 거래하려고 직장도 때려친다. CNBC에서 스포츠 중계급으로 주식시장을 보도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98년에 이제 신흥국이 다 쓰러지더. 정확히 얘기하면 97년 11월부터 IMF한테 돈을 빌리고 98년에 더 빌려요. 98년, 99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98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아시아가 다 힘들었고요. 일본은 그 전부터 힘들었고요. 그게 겹치는 상황이 이제 98년인데 신흥국이 IMF 닥쳐서 신흥국 주식도 다 날아가는 상황이고 신흥국만 날아가냐는 거죠. 시장이 또 심리 싸움이라 신흥국 주식 우르르 빠지니 미국 주식도 좀 빠졌어요. 98년 초에 이만큼은 눌려요. 이만큼. 이 기울기가 좀 무서웠는지 미국은 뭐 GDP도 문제 없었고 실업률도 문제 없었는데 주식장 내려간다고 이때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일단 주식장이 조금 불리는 게 괜히 경기 불황 오게 할까봐.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때가 98년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합니다. 근데 실업률 4.4%가 실업률 높은 게 아니죠? 5% 넘는 것도 아닌데 실업률 4%대 뭐하러 금리 인하하냐는 거지. 이때 GDP도 4% 이상이었습니다. 괜히 이때 그래서 연준 의장 지금도 닷컴버블 일으킨 게 이제 이때 의장 탓을 하는 미국 언론도 있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굉장히 인플레가 좀 있어도 경기 불황은 오면 안 된다, 좀 이런 마인드였어서 이게 금리를 이제 9월에 내리는 겁니다. 5.5에서 5.25? 한 번에 내릴 때 25bp씩 내리는 거죠.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시작할 때는 19년 6월 이때 가서 조금씩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그럼 이제 이 사이 있잖아요. 이 1년 동안 98년 9월부터 99년 6월까지 금리 낮으니 뭐가 잘 가겠어요? 이때 주식장이 잘 갔겠죠. 주식장 살리려고 금리 인하했던 것도 있었고 주식장만 사실 이상 징후를 보였지 다른 경제 지표들을 건실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때 IPO 하는 기업도 진짜 많이 생기고요. 대출 땡겨서 상장시키면 되니까 이때 이제 닷컴자 들어가는 기업들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주식시장 투자를 부추겼다. 그린스펀이 80년대부터 연준에서 일해서 연준에서 일하는 동안 87년에 블랙먼데이였죠. 근데 이제 블랙먼데이 때 금리 인하해서 다시 2년 만에 나스닥 전고점을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볼까? 올릴 때는 확실하게 올려주고 내릴 때는 확실하게 내려주고 금리 인하를 해서 어쨌든 인플레도 필요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99년에 연준의 통화 공급이 22% 늘어났었다. 전년 대비 통화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 돈을 이때도 풀었다는 거죠. 2000년 때는 통화량 증가율이 좀 낮아진 거는 이제 99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래서 저 보벌 정점기 때 어땠는지 좀 봐보면 많은 투자자들은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닷컴으로 끝나는 회사에 투자했다. 이때 IPO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IPO가 작년, 재작년까지 많았죠.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많긴 했죠. 올해는 IPO 좀 없긴 해요. 5년간 나스닥 지수 400% 상승했다는 게 그래서 버블 전에는 이렇게 좀 가파른 걸 보여주긴 합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이랬어요. 전업 개인 투자자 증가. 주식 거래하려고 직장도 때려친다. 이제 미국 당시는 CNBC에서 스포츠 중계급으로 주식시장을 보도했다. 닷컴 버블 때는 적자인 회사도 주가가 잘 갔다. 코로나 돈 막 풀고 트럼프에서 바이든 되기 전에도 뭐 적자인 회사 캐시우드발 회사 잘 갔는데 그 파월이 발언이 어느샌가 중요해진 이후 그때부터는 적자 회사들 못 가더라고요. 그때 기준이 이제 2021년 2, 3월 이후로는 적자인 회사 못 가더라고요. 버블의 정점일 때 회사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막 뿌렸다는 거는 그냥 회사들이 빚 껴서라도 그렇게 광고로 본인 회사를 알리려고 했던 회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일단 이름이라도 알리면은 이 당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트리거가 일본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트리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것만 터진 게 아니고 한 열흘 지나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됩니다. 맞소가 독점금지법 위반했다는 판결은 맞소가 하루에 15%나 하락했군요. 4월 14일에 9%가 빠진 건 15일이 텍스데이여서 그 전날 15일까지 미국에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내야 되는 날이어서 일주일간 25% 하락했다. 근데 이제 모든 버블 때 서킷이 한 번씩 걸리잖아. 7% 이상씩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또 서킷 걸린 적도 없어요. 7%가 빠진 적이 없어요. 닷컴 버블이 끝나는 때가 최저점을 다진 때 2002년 9월에 저점을 다집니다. 그게 고점 대비 75% 하락이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리먼 때보다 심하죠. 리먼 때는 5, 60% 뺐는데 게다가 2001년에는 또 9.11 테러가 터졌다는 거. 이때 망한 회사도 많거든요. 이토이즈라고 장난감 회사? 온라인 장난감 소매 업체 마케팅 같은 데만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광고나 마케팅에만 돈 많이 쓰는 애들이 좀 많이 취약했죠. 일단 마케팅 하면 돈 못 벌어도 주식 가치는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 요즘 광고 많이 하는데 하고 주식 사고 이러니까 2001년 2월에 파산 신청. 글로브라는 데는 소셜미디어? 너무 시대를 앞섰구나. 망하는 건 면하지만 그래도 2007년에 망하게 되군요. 와, 아무튼 스타벅스랑 판촉 계약도 맺은 데가 망했어. 코즈모 다시 살아날 거라 발표는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버블이라는 책을 쓴 분이 이렇게 세 개 개념으로 나눠서 일단 시장성, 시간의 거래가 등장했던 게 98년, 99년 때였다. 그리고 뭐 기술성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펌핑이 됐다. 아직 적자여도.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닷컴 버블 때도 좀 무지성 투자가 많이 몰렸었고 언론이 투자자 매혹하고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동가 신용 뭐 금리 인하할 때 항상 뭐 주식이 오르고 자산들의 가치가 펌핑이 되는데 그리고 신용 거래 투자자들까지 많았다는 닷컴 버블 때 진짜 주식장 버블만 꺼졌던 거지 뭐 부동산이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애초에 없었고 이때 무지성 투자한 사람은 PER, PDR 안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어떻든 주가는 막 올랐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은 정확한 시기를 안 맞추면 그냥 쇼충이로 불릴 뿐이죠. 큰 거시경제 타격은 없었던 이유 은행 기관 투자자들 잘 피해갔다. 그치만 리먼스 사태 때는 은행이랑 기관들도 망했. 그래도 긍정적 영향이 뭐냐면 버블의 뒤에는 항상 혁신이 있다는 건데 닷컴 버블 이후에는 이런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이 버블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아남는 애들은 뭐 더 회사를 키우니까